저는 올해 68세입니다. 30년 넘게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해 왔죠. 아침마다 커피 머신을 돌리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된 건가? 손목이 쑤시고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장이 가끔 빠르게 뛸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 민지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요양원 한번 알아봐요. 민지는 요즘 그 말만 반복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요양원이라니,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민지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달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카페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제 위안이었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민지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 준호는 회사 일로 주말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죄송해요, 엄마. 이번 주도 회식 있어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죠. 가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가족은 놓쳐버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단골 이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주문하죠.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텅 빈 집으로 돌아와요. 불을 켜면 조용한 거실이 저를 맞이하죠.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고요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까? 아니,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도 카페 문은 매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그들의 하루를 듣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민지는 더 이상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의 짐이 된 걸까? 내 삶은 이제 끝난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카페를 처음 시작한 건 38년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죠. 그때만 해도 저희는 꿈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카페 이름 뭐로 할까?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향기로운 쉼터. 어때요? 그렇게 시작된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서너 명 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손님을 챙기고 커피 맛을 연구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오후에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 저녁이면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노부부. 그들과의 대화가 쌓이면서 카페는 점점 제 삶의 중심이 됐죠.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와 준호는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민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 카페가 필요해. 카페가 아니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일뿐이었죠. 그렇게 혼자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청소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괜찮아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외로웠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식탁, 혼자 먹는 저녁. 민지와 준호는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민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제가 카페에 매달려 있을 때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도 회식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 없어요. 다음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소홀히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카페는 계속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저는 매일 문을 열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자주 쑤셨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카페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심장도 가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숨이 차오를 때가 있었죠.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지 몰랐어요. 카페를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삶이 또 한 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죠. 민지가 카페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팸플릿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엄마, 이제 현실을 봐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깨끗한 건물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한 간호사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부감만 가득했죠.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는 달라요.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무릎 때문에 넘어지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전 카페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졌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었어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요즘 바닥이 미끄러워서. 저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힘들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이라고. 거기에 엄마까지 챙기는 건 정말 벅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짐이 된 거였어요. 미안해, 민지야.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팸플릿만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힘들어요. 민지도 힘든 거였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머신을 돌리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단골 손님 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손님들은 다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후가 되자 손목이 또 쑤셨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아팠죠. 진통제를 먹었지만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죠.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두고 간 팸플릿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자유를 잃는다는 것, 내 공간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내 선택권을 잃는다는 것. 저는 팸플릿을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혹시 민지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민지의 전화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걸려왔죠. 엄마, 요양원 상담 예약 잡을까요? 아직 생각 중이야.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엄마,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왜 민지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준호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죠.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결정해야 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라고? 네, 엄마 혼자서는 더 이상 무리예요. 준호도 거들었죠. 저희도 상의 많이 했어요. 요양원보다는 누나 집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해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엄마까지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요양원보다는 낫잖아요. 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혼자서 할 수 있어. 카페도 운영할 수 있고. 엄마, 지난달에도 병원 2번이나 다녀오셨잖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손목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 갔고 심장 두근거림 때문에 내과에도 갔었죠. 하지만 그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관리만 잘하면 돼. 엄마 혼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처방받은 약 반도 안 먹으셨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약 먹는 걸 자꾸 깜빡했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기도 했고요. 그건 내가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민지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불안해요. 혹시 엄마가 카페에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혹시 집에서 혼자 다치시는 건 아닌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화 안 받으실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지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민지야.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결정 좀 해주세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저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줘.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알겠어요. 엄마,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실이라. 민지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현실을 봐야 한다. 저한테 남은 시간은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소중한데 왜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목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들다가 손에서 놓칠 뻔했죠. 다행히 붙잡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무리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요양원 상담 예약 잡았어요. 같이 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민지의 얼굴, 준호의 목소리, 그리고 요양원 팸플릿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엄마, 준비하세요. 10시에 상담이에요. 민지는 이미 결정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익숙한 길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팸플릿에서 본 것과 똑같았죠. 입구에서 친절한 직원이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김미숙입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아, 아직 젊으시네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손목에 관절염이 있고 심장이 가끔 불규칙하게 뛰어요. 민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상담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희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개인실도 있고 공용 라운지도 넓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활동 등등. 민지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아,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거였죠. 저희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민지가 일어서려는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결정하시면 다음 달부터 입소 가능하세요. 압박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거였죠. 상담실을 나왔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용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민지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엄마,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면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선택하고 싶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지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안 돼요. 이미 여러 번 증명됐잖아요. 그건 너희가 정한 기준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한테는 내 기준이 있어. 너희 기준에 날 맞추지 마.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권리요? 그럼 저는요? 제가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애들 키우고, 남편 챙기고, 집안이라고. 거기에 엄마까지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도 힘든 거였습니다. 저만큼이나 힘들었던 거죠. 미안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정해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결정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지도 저도 말이 없었어요.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생각 잘해보세요. 민지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지의 눈물, 준호의 걱정, 그리고 요양원 상담사의 웃음.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민지도 준호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다만 우리 모두 정답을 찾느라 서로를 놓쳤던 거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누구의 의무도 누구의 짐도 아닌
그냥 최정아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보기로. 요양원도 민지 집도 아닌 제가 원하는 삶을 찾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죠.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인 독립생활, 시니어 주거 공동체, 자립형 노인 주택. 여러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었던 거죠.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곳도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버타운도 있었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제 형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커뮤니티 센터형 주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돕는 시스템이었어요.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고 공용 공간도 있었죠. 비용도 요양원보다 저렴했습니다. 저는 몇 곳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입주 상담 가능한가요? 첫 번째 곳은 대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곳은 위치가 너무 멀었어요. 세 번째 곳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 상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내가 선택하는 삶.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카페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사장님,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분이 좀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카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카페는 정리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삶을 찾는 거니까요. 저녁에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내가 알아보고 있는 곳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형 주거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야. 엄마, 그런 곳도 결국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르더라. 각자 방도 있고 내가 원하면 계속 일도 할 수 있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정말 그걸 원하세요? 응.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가볼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같이 알아봐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였고 각 층마다 개인실이 8개씩 있었죠. 1층에는 넓은 라운지와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직접 커피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안내하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취미로 하세요. 다른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민지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민지를 봤죠.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민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개인실도 구경했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인가요? 아니요. 각 방마다 화장실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식사와 관리비 포함이에요.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하세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가 좋으세요? 응, 여기가 좋아. 그럼 여기로 하세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서류에 이름을 쓰는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은 거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공간.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삶, 이제 내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두렵지만 이건 제 선택이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커피 머신, 의자, 테이블, 그릇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사장님, 진짜 문 닫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요. 요양원이세요? 아니요. 커뮤니티 센터예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죠. 아, 그런 곳도 있군요.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나이에는 아직 요양원은 이르죠?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사장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세요. 하나하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커피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어. 저는 카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입주 당일 민지와 준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으니까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최정아 어르신 환영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3층 끝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준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옆방 주민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예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아, 카페 하셨다고 들었어요. 커피 잘 내리시나 봐요? 네. 30년 넘게 했어요. 우와. 그럼 1층 카페 공간에서 우리한테도 좀 내려주세요. 박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민지와 준호가 짐 정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응. 걱정 마. 저는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최정아입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 교사였어요. 여기 생활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외롭지도 않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식사 후 1층 카페 공간으로 갔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져보는 기계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원두를 갈고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박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그럼요. 커피 2잔을 만들어 함께 마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장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저도요. 옛날 카페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음도 나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영화 상영회가 있었죠.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활동적인 삶이었습니다. 민지가 주말에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다행이에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지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런 곳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거든. 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비용도 잘 알아봐야 해. 나는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곳을 찾았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야. 맞아요, 엄마. 저는 다른 분들께도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자식들이 요양원 가래요. 한 할머니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본인이 원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이런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시니어 레지던스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돼요. 저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비용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재능 발표회였어요. 저는 커피 시연을 했습니다. 라떼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유 거품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제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 밤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선택에 감사했어요.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해해준 민지와 준호에게도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삶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어요. 혹시 나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첫째, 본인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명확히 하세요. 둘째, 다양한 선택지를 알아보세요. 요양원,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레지던스 등. 셋째,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세요. 연금이나 저축으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다섯째,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향으로 가득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제 집이 됐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1층 카페 공간으로 내려갑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는 순간 여전히 가슴이 설레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부탁해요. 김철수 씨가 웃으며 주문합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 웃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모든 게 소중해요. 민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옵니다. 준호는 바쁘지만 영상 통화를 자주 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아주 좋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손목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체조 덕분이죠.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입주자가 왔습니다. 65세 할머니였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아예요.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처음이라 낯설죠? 네, 사실 좀 무서워요. 이영희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6개월 전에는 똑같았으니까요. 괜찮아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영희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카페 공간으로 갔어요. 커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저 카페를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이영희 씨가 관심 있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삶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게 제 삶이고 제 정체성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멋지세요. 이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8세. 늦은 나이지만 제 선택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엔 정말 두려웠어요. 모든 게 불확실했고 실패할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마음이 평온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저의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이죠.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제가 주인공이라는 것, 제 삶의 주체라는 것,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최정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8세, 여전히 커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최정아.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라떼 주세요. 저는 카푸치노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가느냐는 것.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기로.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그게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니까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내가 선택한 삶.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커피 향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68세 최정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꿈꾸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끝.